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막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 좋은 말로 안 하죠. 정신 나간 엄마들이라든지 뭐 정신 빠진 엄마들, 그 다음에 조기교육 권장하는 그런 여자애들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제 뭐 과학적 근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논문류가 거기를 많이 본 거지. 이 논문이라는 것 자체도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장이에요, 주장.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있냐? 있잖아. 어머니들은 왜 모르냐면은 자기 애만 키우고 자기 근처에 있는 4명 5명만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애들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나는 그거를 조기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가고 있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한 명씩 떨어져 나가거든. 그 얘네들이 왜 떨어져 나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사람들은 쪽팔리기 때문에 그 근처에 안 오는 건데, 솔직히 들었잖아. 얘네들 뭐 해가지고 애가 ADHD 걸렸어, 뭐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뭐 미디어 증후군이 걸렸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뭔가를 나랑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게 있어요, 증거가. 제 말은 못 믿더라도 소아 전문의하는 얘기는 그것도 못 믿으세요? 소아 전문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은 양의 아이들을 봐요. 몇 배 많은 아이들을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청근아나 신혜진 교수들, 방송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진짜 엄마들 상담 오면은 겁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겁나 뭐라 한다고. 모든 원인은 어머니들한테 있지 아이들한테 있지가 않아.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조차도 아이가 원해서 태어나서 한 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만든 거지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해야 되는 교육, 그것도 아이 스스로 선택한 건 없어요. 엄마가 36개월 전에 그거를 계속 노출을 해줬기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돼서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 버릇이 돼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싫어도 하게 되는 거야. 저도 담배를 피지만은 담배를 피기 싫은데도 버릇이 돼서 피는 거예요. 버릇과 습관은 달라요. 버릇은 본인의 의지가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 36개월 전에는 애들이 본인의 의지라는 게 없어요. 다 외부 자극에 의한 그것으로 인해서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책을 읽는 게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걸 보고 칭찬을 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책을 봤기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됐어. 그래서 책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뇌질환이 생기더라도 계속 책을 보게 되는 거야. 책으로 인해서 애들이 한묵증이 생겨도 계속 책을 보게 되는 거고, 책으로 인해서 내성적이 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많은 양의 책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계속 애들이 책을 보는 이유, 할 게 없거든 집에.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그때 돼서야 은미치에 관련된 걸 해주더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어디냐면은, 지금 당장 가보세요. 거북맘 토끼맘 카페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잔뜩 있어요. 대체적으로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아이는 3살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130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 거북맘 카페에 들어있는 애들이 전부 다 IQ 130, 140이야. 근데 어디서 테스트를 했어요? 영유에서 말한 그 센터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전부 IQ가 130, 140이 나왔대. 우리 아이는 3살 전에 책을 수천 권을 읽었고, 영유 가기 전에 알파벳은 다 읽고 알파벳 나오는 이런 단어들도 다 알았고, 또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 미디어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보여줬고, 이건 새벽다리가 하라는 거 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줬고,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져서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5살 때부터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이상해졌다. 갑자기 영유를 가면은 애가 난리가 나면서 또 특징상까지 생겼다. 근데 그 밑에 쓰는 엄마의 대답이 더 웃긴 거야. 그 엄마가 그래서 약을 먹여가면서 지금 어떻게 전전긍긍 살고 있대. 근데 엄마의 질문이 뭐냐, 이 아이를 영어로 시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친 거야. 그 내가 계속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애가 영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애들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정신질환이 걸렸어. 그래서 애가 약을 먹는데 그래도 영어를 하고 싶다는 거야. 애들을 학습을 시키고 싶다는 거야. 애가 정신병이 걸렸는데 다시는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영어를 포기 못 한다는 거야.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하는 거야. 어떤 애들은 우리 아이는 2살 전에 책을 10,000권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하더니, 아니면은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하더니 언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지금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랬더니 밑에 댓글은 더 웃긴 거야. 아이 책을 덜 읽혀서 그래요. 책을 더 많이 읽혀주시고 아이랑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책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책을 읽히는 것으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생기고 언어 장애가 생겼는데, 밑에 댓글은 책을 더 읽으라는 이상한 댓글들이 쓰이지. 근데 댓글을 다는 엄마들이 누구냐? 같은 애들 문제 생긴 엄마들이고, 육아 지식은 전무한 상태의 엄마들이 쓴 글들을 보고 어머 그러면 돼요?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애가 언어 지연이 생겨 언어 문제가 생겼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왜 그런 데다가 질문을 하냐고. 거기 가기에는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야. 지금은요 아이들 뇌질환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1년 기다려야 될 거를 지금은 교수들하고 상담하려고 하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과포화 상태로 많이 늘었다는 거고, 지금 36개월 이전 언어 지연, 언어 장애가 몇 배로 폭증을 했어요. 코로나 탓이라고 하기에도 이건 이제 말이 안 돼.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36개월 이전이면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 안 했던 거를 지금 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게 뭐예요? 책 육아, 영어, 미디어 시청. 그 3개예요. 그거 왜 뭐 딴 거 있어요? 없잖아. 36개월 이전은 진짜 판단하기 편해요.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 거실 서재화 한다고 책 딱 두르고 교구만 딱 둘러가지고 애를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한다는 거, 책만 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유사자폐, 또 진짜 막 자폐증 같이 자폐 증상이 보이는 애들도 광폭하게 증가를 했어요. 책 때문에. 애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만 뒤적뒤적거리는데 글씨가 없어도 책을 뒤적뒤적거리는 거지. 책장을 넘기는 거지. 얘가 원래 자폐 증상이 있었는지 후천적으로 생겼는지를 판단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어. 책을 하도 많이 갖다 놓으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증거는, 과학적 근거는 지금 어머님들이 주변 보는 게 다 과학적 근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안 보이지. 제 채널을 구독을 하고, 아니 구독은 아닌데 제 채널을 시청을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만 하고 그러면 주변이 보이고, 10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안 좋은 애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애가 더 잘난 게 보여요. 지금 남들이 하는 조기 교육을 안 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면모로 애들이 뛰어나거든.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게 보여요. 현재 과거에 조기 교육을 내가 말한 대로 했고, 지금 아이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공부만 시키다가 이제 막 6살, 7살에 이제 그때 급해가지고 미술학원, 예체능학원 그때 보내고, 그러면은 애들이 그것도 조금 하니까는 애들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을 안 가면은 얘가 집에서 뭔가 하는 게 없어. 집에 와서도 뭘 만지고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학원에서만 해. 이게 뭔데? 집에 와서는 학원 숙제하기도 바빠 죽겠지. 그러니까는 나머지 부분을 학원을 채우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제대로 육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야. 또 여자애들이야. 대체적으로 여자애들이지. 그게 남성 호르몬 문제가 있어요. 여자애들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아이들, 남자애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 이런 애들 공부시키면은 거의 100% 확률로 망가져요. ADHD 그냥 직행이에요. 그나마 남자애들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적은 애들 그런 거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는 하긴 하되 뭐가 돼요? 내성적이 되는 거예요. 내향이 아니에요. 내성적이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 중에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서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아이들, 내성적이란 말이야. 내향하고 내성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공부만 조금 한다고 생각하면은 애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없이 육아를 했다 생각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그런 애들 기껏 해봐야 2학년이라고. 애들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는 3학년, 4학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확 막 가는 거는, 빠른 애들은 3학년, 왜 1학년, 2학년 때 미친듯이 공부시키다가 3학년 내 돌아버린 아이들이 있거든. 그리고 공부만 계속 시켰는데 얘가 문제없이 했었는데 5, 6학년 때 뇌가 마지막 붙으면서 시냅스 정리하면서 우뇌가 텅 비어버리는 거지. 그때 멀쩡하다 생각했는데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애들이 돌아버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멀쩡했다가.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애들이 많이 그러긴 하죠. 남자애들은 하는 쪽쪽 망가지는 거야. 바로 보여, 학교 가기 전에. 근데 이제 걔 중에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보이고 여자애들도 빨리빨리 보이는데, 남성 호르몬이 조금 적은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늦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타나더라도 그냥 ADD 정도? 그 정도로 끝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ADD는 뭐 너도 나도 또 다 있잖아. 이 조기 교육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상해진 애들이 많다 보니까는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15년 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15년 전에 반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반에서 상위 클래스 애들하고 비슷해. 그 정도로 지금 애들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우리 인문계에서 반에서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상위 1, 2% 애들하고 비슷해요. 이 정도로 애들 지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애들이 다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요즘 애들은 다 그래가 아니라 요즘 엄마들이 그 짓을 해놨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애들은 엄마들이 만드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학년 3학년 엄마들하고 애들 초등학교 1학년 7살짜리 엄마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엄마들은 그나마 애들이 40개월 이상 넘어가지고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애들이 정상적인 생활들을 많이 했어요. 그나마 밖에 나가면 애들끼리 재밌게 놀고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진 애들이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요런 애들은 저기 36개월 그 무렵 이제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할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회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기 교육이 들어간 애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7살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하고요 5학년 애들하고 또 달라요. 5학년 애들은 입학식을 집에서 했어. 그런 아이들하고 또 2, 3, 4학년 애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솔직히 2, 3, 4학년 엄마들은 내가 하는 교육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거를 공감하는 엄마들은 유아 아이들 엄마들하고 5학년, 6학년 엄마들이야. 솔직히. 자, 뭐 근거 자료 막 찾고 그러시는데 근거는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근거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근거고. 어머님이 아직도 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근거 자료를 아무리 대놔도 몰라. 그리고 어머님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동네에서 동네 애들만 보다 보면은 몰라. 지금 비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학군지 얘기 내가 백날 해봐야 에이 설마 그 정도겠어? 그 다음에 또 학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 비어들 그걸 믿게 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학군지에 살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서 세상을 보다 보면은 제 강의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아직도 나무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나무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이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애들이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으로 일단 끝내도록 하고요. 근거를 제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어머니들이 직접 찾아야지. 그리고 찾으려고 하면은 금방 찾아. 내가 하는 육아가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발짝 더 뒤로 가가지고 아이랑 공감을 하려고 하고 아이랑 뭔가 공부 외에 다른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본인 스스로 보일 수 있는 거를 증거를 대달라 뭐하라 해봐 소용이 없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논문 자료는 앞으로 2년 후면 나올 거예요.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1년 2년 하고 빠질 것도 아니야. 어차피 지금 돈도 안 벌리는 유튜브를 지금 시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만 해놓고서는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나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센터도 차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일은 없고 허언을 늘어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허언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 거 채널을 구독하고 제 거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엄마들이 난리가 나지. 저 새끼 씨발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거 하면서 애들이 많이 나아지고 2년 3년 있었던 애들 미디어 증후군 미디어 중독된 애들도 제가 한번 방문하면 애들이 미디어를 다 끊고 그러는 것들, 그게 산 증인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상담을 가가지고 애들이 바뀌지가 않아. 그럼 문제라고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직접 상담을 가고 아이랑 이렇게 딱 3시간 있었지만은 애들이 다 바뀌잖아. 교정이 되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제 말을 믿고 집에 책을 1000권, 2000권을 다 버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고 나서 애들이 밝아지고, 얘가 만들기를 이 정도를 했었었어? 애가 그리기를 이 정도를 했었었어? 아니 우리 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도 했었어? 얘가 피아노를 칠 줄 알았어? 이런 것들을 책을 없애고 공부를 안 시키는 순간 보여요. 어머니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책을 치우고 공부를 안 시켰더니 애가 신기한 걸 막 하는 거야. 그것도 아이들에 따라서 DNA에 따라서 일치월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
힘들지. 어머니고 아버님이고 둘 다 뭐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애들이 힘들 거야. 그런데 그나마 6세, 7세 때까지는 우뇌가 발달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엄마도 노력을 하고 아이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나마 아이가 학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놀이 특기 이런 걸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최소한 미디어 중독은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만약에 공부를 시키다가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나중에 후발주자 애들이 다 따라잡아 버리면은 얘 뭐 먹고 살 건데 공부도 안 되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애들이 미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엄마들 커피숍에서 노닥거리는데 거기를 애를 데리고 가면은 핸드폰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색조기를 던져줘가지고 애가 색조기를 접고 있단 말이야. 어떤 게 더 이뻐? 한쪽 테이블에서 애가 하루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한쪽 테이블에서는 아이들이 뭐 블럭 가지고 뭘 만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색종이를 접고 있어. 누가 더 괜찮아 보여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엄마애들은 커피숍 가면 애가 책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그걸 더 똑똑하게 생각해. 얘는 책 중독이 걸린 아이들이고 엄마가 얘를 완전히 책 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불쌍한 아이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30대 어머니들이 또는 40대 초반 엄마들이 아이를 똑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 증상이라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그렇게 AI 같은 아이들, 엄마 말만 잘 듣는 아이들, 토를 달지 않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2학년까지는 말을 들어요. 금쪽이 봐봐. 금쪽이든 애들 문제가 생기는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엄마 말에 반항을 하는 게 3학년부터라니까. 그러니까 2학년짜리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몰라. 애들이 3학년부터 문제가 생기거든. 이 3학년이라는 이 교차 지점, 그 다음에 36개월 한 번 교차 지점, 그 다음에 18개월 이후에 교차 지점, 딱 3번이 있어요. 18개월 이후에 아이들이 자아를 갖기 시작하는데 책 육아를 계속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경험 활동 안 시켜주면은 자아가 엄마가 뺏어가든지 책이 뺏어가. 그러면서 애들이 AI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뺏기기 싫어하는 아이들, 활동적인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 36개월이 되면은 아이들이 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공부를 시켜주다 보면은 애들이 36개월 지나서 애들이 언어 지연이 오고 언어 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상해져서 밖에 안 나가고 돌발 행동들을 하고 맨날 안 한다, 하기 싫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공부만 시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은 제대로 18개월 전에 아이의 자아를 뺏은 엄마들은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중에 하나야. 그리고 나서 학교 간 이후에 한 번 더 변화가 오고 입학해가지고 아이들 얼굴 보면 엄마 얼굴이 보여요. 입학해서 3월달 애들 얼굴 보고 애들 하는 행동 보잖아. 아, 이 엄마가 어떤 엄마가 보여요. 어떻게 육아를 했구나. 아, 이 엄마의 싸가지는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바뀌는 게 3학년이야. 3학년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아가 뺏겼던 아이들도 그때 자아를 서 찾으려고 해. 그리고 자기 의견 표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그걸 반항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학년 되면은 살짝의 변화가 올라오고 언어에 대한 변화가 올라와요. 왜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빠르게는 7살부터 모국어라고 배웠던 그것들이 확 올라오거든. 그 시기에 또 영어를 시키고 한국어를 등한시하고 한자 공부 안 시키잖아. 그러면은 아이가 언어 능력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돼요. 자, 뭐 이래저래 거의 30분 정도 떠들었어요. 뭐 편집하면은 22, 한 2분 대, 20분 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2년 후에 논문으로 나올 거고요. 그 좋아하시는 논문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내가 하는 육아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변이 보여요. 아시겠죠? 네, 이것을 끝내도록 하고 또 시간 될 때마다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